완성차 회사와 배터리 제조사의 지향점이 좀 달라요. 완성차 회사는 어떠냐면은 배터리를 개발을 할 때 일단 자동차에 맞고 안전성, 유지보수 요런 것들이 우선이에요. 근데 제조사는 이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정확하게 생산할까에 대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향점이 같을 때는 또 잘 맞는데 또 다를 때는 또 조금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이 배터리 개발할 때 필요한 것들은 BMS, 그다음에 생산 기술 품질 시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세대 배터리. 예.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조건 자체는 일단은 에너지 밀도가 향상이 돼야 된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야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하락돼야 된다. 그리고 안전성이 높아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는 배터리는 리튬 금속 배터리 쪽이고요. 생산 비용이 하락되는 배터리는 코발트 없는 거. 좀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성과 관련된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죠.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리튬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안에 이제 전해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커요. 배터리가. 근데 전고체는 그 전해질 자체를 고체 전해질로,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곡체 전해질로 쓰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일단은 뭐 폭발 위험성이라든지 뭐 화재 위험성은 있지만 폭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금은 줄어드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를 너무나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배터리 이제 구성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이 BMS입니다. 이 BMS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배터리는요 수많은 건전지들의 집합체예요. 그런 건전지들이 하나가 방전이 되면 나머지는 다 동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액체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배터리가 충전과 방전되는 속도가 사실은 다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충반전을 통제시켜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의 밸런싱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과충전, 과방류, 과전류 하는데 배터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는 73% 이하로 떨어지면 어때요? 탈거를 해서 이거를 UBS 시스템으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UBS라는 건 Use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인데 여러분 데이터 센터의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에 데이터 센터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생길 거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이 차단이 되면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에는 항상 지속적인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비상시를 대비하는 이런 ESS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그 ESS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한 배터리를 언제쯤 탈거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 요거 모니터링, 수명 예측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BMS는 기본적으로 셀 밸런싱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셀 밸런싱이 적용된 거는 같이 동시에 충전되고 동시에 방대요. 속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효율을 가져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모니터링 할 때는 일단은 물류업체라든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이런 업체들이 각각의 BMS 모니터링 정보를 가지고 이런 자동차의 안전성 관리라든지 성능 관리, 특히 수명 관리 같은 걸 통해서 언제 이것을 유지 보수해야 되는지, 언제 탈거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BMS다라는 거예요. 자,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일단은 셀 공간의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형태로 향상시키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 전극 자체를 방막 전극을 빼고 후막 전극으로 돌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뭐 전극 후막화를 시키면서 부자재 사용량을 감소시켜서 나머지를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로 채워나가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나가는 이제 그런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이제 소재 같은 것들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음극재는 이제 고용량 실리콘 소재를 대체해서 흑연을 고밀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전해액은 사실 용량을 최적화시키는 거. 이왕이면 좀 줄여주면 좋긴 하겠죠. 그다음에 분리막은 부피를 감소하는 형태로 기술 방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배터리 쪽에 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기술 방향과 관련된 연구실에서 한번 학부 연구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석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꽤 괜찮다. 앞으로 이쪽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배터리 자체에 대한 컨디션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 겨울에 굉장히 빨리 방전되죠. 예, 충전도 잘 안 되고요. 그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기온 컨디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온도죠. 적정한 온도에서 최적 성능을 발휘하는 게 배터리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 중소기업 협력업체 보면서 파논 시스템 들어보셨죠? 어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만도 이런 데서 하는 게 이런 열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최적의 배터리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배터리 열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에 모든 곳에는 필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는 많으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겠잖아요. 그죠?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열 관리 시스템도 앞으로 더더더더더 발전할 수 있다. 요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이 배터리를 이제 나중에 다 탈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의 어떤 ESS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전기차 사용은 그냥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ESS로 만들어가는 단계인데 ESS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 재생, 배터리 자체를 재생, 에너지를 재생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 재생 개념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게 이제 뭐 터보차저, 배기가스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높이는 터보차저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햇빛, 태양광, 솔라루프를 가지고 주행 걸리는 솔라루프 이런 모터 관성력 가지고 회생 제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더 쓰는 형태로 가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게 바로 이 ESS 시스템입니다. 그 ESS 시스템을 총 관리하는 그런